이 마이클 잭슨도 성형 중독된 게 아니라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수술이 돼 있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변형들을 계속적으로 교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점점 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마이클 잭슨이 10대 시절에 어떤 코 모양이었는지 아세요? 원래는 어릴 때 코가 좀 넓게 퍼져 있고 콧볼도 좀 크고 코끝 뭉툭하고 콧대 낮고 정말로 전형적인 흑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의 모양이었죠. 그래서 좀 나이 들어서 사진도 보니까는 비슷해요. 콧대도 넓고 낮고 물론 이전보다 좀 볼륨감이 좀 있어진 것 같고 코가 좀 연골이 발달된 것 같긴 하죠. 근데 전체적인 형태는 좀 비슷하다. 넓게 퍼진 느낌. 콧구멍도 크고 어렸을 때는 딱 이런 전형적인 모양이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성인 되자마자 코 수술을 결심했던 게 어렸을 적 아버님의 외모 조롱 때문이었다면서요? 잘 이해는 안 가요. 왜냐면 이제 그 나라에서는 코 비슷하게 생긴 분들 사실 많았을 텐데 왜 그거를 조롱까지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부모잖아요. 실제 성형하러 오시는 환자분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계속 그런 외모 지적이나 막 외모 비하 발언을 겪고서 결국 성형까지 결심하시고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가까운 분들이 이런 외모 지적을 하는 거 이거 사실은 심각한 문제고 어찌 보면 본인의 매력인데 그 매력조차도 이제 굉장한 컴플렉스가 되고 그 컴플렉스를 결국은 교정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고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수술이 아주 잘 됐다던데 왜 전성기 이후로 코가 점점 뾰족해지고 기괴하게 변한 걸까요? 코 성형이 처음엔 잘 됐다. 사실 난 그 말은 찬성하지 않아요. 반대하는 입장이고 왜냐 사실은 옛날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뭐 20, 30년, 뭐 40년 전에 수술하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그렇게 똑같이 수술을 했고 마이클 잭슨하고 비슷한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은 거예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쪽 이제 국가가 코가 높은 사람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는 어쩌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렇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유명한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약간 좀 높아진 느낌이 살짝 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입체감이 좀 생겼어요. 퍼진 느낌이 살짝 좀 줄고. 근데 이제 수술을 한 걸로 이제 보이는 이 후 사진을 보면은 뭔가 얄쌍해졌어요. 볼륨이 많이 줄었고. 콧대가 더 오똑해졌어요. 이마랑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 날 정도로. 그리고 콧대도 좀 얄쌍해졌죠.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술적인 방법 말고 사실은 이런 변화를 만들 수는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과를 보는데 옆모습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 문제가 드러나요. 코끝이 살짝 위로 좀 들린 느낌이 나요. 그리고 비주를 보면은 비주가 뭐에 좀 눌렸어. 우리가 코의 이런 구조에서 코끝이 이게 눌리면서 연골을 압박했을 때 생기는 변형이 있거든요. 이 비주 쪽이 이런 굴곡을 그리면서 약간 눌린 느낌으로 변형이 와요. 그래서 이런 변형이 발견이 되고 코끝에 보면은 어찌 보면 뭐 이게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저는 보이거든요. 피부가 얇아져 갖고 보형물의 경계가 이렇게 드러나요. 보면은 콧날개 연골은 여기 옆에 있는데 코끝에 뭔가 좀 따로 노는 볼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보형물을 코끝까지 통째로 이렇게 좀 삽입한 게 아닌가. 그게 사실 옛날 방법이었거든요. 이 초반에 이게 괜찮냐? 사실 요즘에는 이게 맞지 않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변형을 유발하거든요. 어떤 변형이냐? 이렇게 점점 눌리면서 비주가 좀 떨어져요. 비주가 떨어진 느낌이 나고 그리고 피부가 점점 얇아지죠. 얇아지면서 보형물의 경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콧날개 연골도 마찬가지로 계속 눌리는 변형을 겪으면서 뭔가 이 좌우로 오히려 퍼진 느낌은 더 심해져요. 근데 보면 콧구멍이 좀 작아졌죠. 이전에 비해서 뭔가 콧볼 축소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동양 사람도 그렇고 이 흑인도 그렇고 콧구멍이 크고 콧볼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교정하기 위해서 콧볼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데 과거 방식대로 코를 전체적으로 구조를 높여주지 않으면서 콧볼 축소만 단독으로 했을 때 생기는 그 전형적인 변형이에요. 콧볼이 이 콧구멍 안쪽으로 이렇게 말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나타내는데 흉터 때문에 콧볼 축소를 할 때 절개선을 이 위까지 넣어서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위에는 안 잘리고 밑에만 잘리죠. 그러다 보니까 콧볼이 이렇게 다 같이 싹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듯이 이동하면서 전형적인 이 과절제된 콧볼 축소의 결과 이런 양상을 보이죠. 결국 말년에는 코가 완전히 주저앉은 안장코 변형이 왔는데 의학적으로 코 안이 어떻게 무너진 건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안장코 변형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그 안의 구조를 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안장코 변형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코 수술을 할 때 서양 사람들이 써놓은 교과서를 보고 그거를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대로 수술하신 이런 경우에 의외로 안장코 변형이 생겨갖고 오시기도 해요. 서양 교과서에 보면은 비중격을 이렇게 채취하고 교정할 때 대략 한 5에서 7mm 정도 남겨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정도 남기고 수술하면은 비중격이 무너지는 안장코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1cm 이상 남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안장코 변형이 생겼다면 비중격 연고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비중격을 너무 최소한으로 남기고 재료 채취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의심 정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후 경과를 보면은 비중격 구조들이 다 말려 들어간 느낌이에요. 우리가 상외측 연골이라고 그러는데 코의 연골 중에서 이 측면을 만드는 연골인데 그 측면 연골도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간 것 같은 변형이 생겼죠. 뭔가 눌려서 압박돼 갖고 이런 주저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좌우에 이렇게 패인 현상도 있고 연골 경계는 이제 더 많이 보이죠. 보형물 경계도 더 많이 보이고 눌려서 비주도 더 변형이 왔고 이 훨씬 더 뒤쪽 이런 경과를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골 변형이 다 와 있고 이 지지해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보형물이 점점 위로 끌려 올라가죠. 왜냐하면 표정을 짓고 이러다 보면 코끝에 압박되는 힘이 가해지면서 그 힘이 코의 보형물에서는 수직으로도 눌리지만 미끄러지기 쉬운 방향인 윗방향으로 자꾸만 힘이 가해져요. 그래갖고 위로 점점 들리는 이런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코끝이 좀 들창코처럼 변하죠. 이런 콧볼 변형은 더 심해졌고요. 콧대는 오히려 좀 높아졌죠. 이제 이런 경계 보임을 일으킬 거고 이게 환자분의 잘못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수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개선된 방법으로 많이 교정이 됐어요. 이런 변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이 마이클 잭슨도 성형 중독된 게 아니라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수술이 돼 있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변형들을 계속적으로 교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점점 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을 보면은 거의 뭐 함몰도 굉장히 심하고 피부 너무 얇아요. 완전히 안쪽으로 이렇게 꺼져 들어가 있고 피부 변형까지 동반돼 있어요. 피부 변형이 동반되면 일단은 아무리 교정을 잘해드려도 일부 외관상 봤을 때 문제는 좀 남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심한 변형이 와 있고 아마 재수술 과정에서 안쪽에 이 볼륨감을 좀 줄이기 위한 연조직에 대한 조작도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 피부 변형까지 동반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보형물 넣는다고 피부 변형이 저렇게 쉽게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겪고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병원에서도 마이클 잭슨 예전 모습처럼 퍼진 보코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오늘 소개해주실 환자분은 어떤 상태였나요? 안 그래도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생긴 코를 가진 환자분들이 내원을 해주시죠. 여성분의 경우는 사실은 더 큰 컴플렉스예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이제 좋아하는 코의 모양이 좀 얄쌍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입체감도 가지고 있고 그런 구조를 원하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심한 컴플렉스인데 그런 분 중에 교정이 꽤 잘 된 분이 계세요. 콧볼 굉장히 퍼져 있고 코끝 통통하고 콧구멍도 꽤 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콧대, 요 미간 부위도 높이가 거의 없고 코는 더 퍼져 보이죠. 그리고 더 낮아 보이고요. 이런 구조가 이제 측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입체감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입은 상대적으로 좀 튀어나와 보이고 우리가 요런 코의 경우는 코를 전체적으로 좀 높여주고 콧볼 퍼진 느낌을 좀 줄여주는 수술들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후 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 넓어 보이는 느낌이 싹 줄고 코끝에 보코 느낌도 줄고 그리고 콧대 입체감이 생기니까 딱 봐도 콧대의 라인이 보이는 이런 예쁜 느낌으로 바뀌었죠. 물론 워낙 낮았던 코라서 보기에 따라서 약간 수술한 티가 난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거든요. 애초에 콧대가 좀 있는 분들은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긴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수술한 코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마이클 잭슨처럼 찝히지 않고 안전하게 보코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찝힌 느낌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까도 봤지만은 이 옛날 방식대로 수술하는 게 사실은 주 이유였어요. 코에다가 이제 보형물만 넣고 그리고 코끝에다가 막 볼륨감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억지로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볼륨으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원래 생긴 코에 이런 둥근 굴곡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경계진 느낌이 나거든요. 그 경계진 느낌이 약간 찝힌 코 같은 느낌을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던 방법이 뭐 코끝에다가 귀연골 얹어주거나 아니면은 콧날개 연골을 이렇게 모아갖고 실로 묶어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찝힌 코의 주 원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코의 원래 이 사이드 쪽에 콧날개 연골의 이 끄트머리 구조가 볼륨을 만드는데 얘가 안으로 모이니까 옆에
콧대가 이렇게 눌리는 것 같은 이런 볼륨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면서 마치 분필 넣어놓은 것 같은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이렇게 일자 같은 느낌의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게 찝힌 느낌을 내던 거죠. 자연스러운 코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구조를 수술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그 이상적인 구조라 함은 지지 구조가 연장이 되고 그 연장된 구조에 맞춰갖고 콧날개 연골들이 예쁜 모양으로 다 같이 이동을 해갖고 코를 이렇게 끌어올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보형물은 콧대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코에 퍼진 느낌도 앞쪽으로 돌출되면서 퍼진 느낌이 같이 줄어들어서 좀 자연스럽게 좁아진 느낌을 내주죠.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코끝에 이 복코 느낌을 교정하기 위해서 조직을 그렇게 많이 잘라내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연조직은 좀 남기는 추이고, 왜냐면은 이 코를 높이게 되면은 사실 이런 조직들이 연장되고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얄쌍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 구조를 만들 때 연골의 볼륨도 같이 조정을 하는데 연골 볼륨을 이렇게 잘 잘라내주면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코끝의 볼륨을 좀 줄이는 효과가 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연골 묶기, 찝힌 코를 만드는 술기라고 얘기는 했지만 연골 묶기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연골 묶기 중에서 코끝을 조금 얄쌍한 느낌으로 연골의 굴곡을 변화시켜주는 수술이 있는데, 그런 술기들을 포함시키게 되면은 연골의 형태를 바꿔줘갖고 이제 모양을 예쁘면서도 좀 얄쌍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술기들을 추가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콧볼 축소 관련돼갖고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제 환자분들이 낮아서 퍼진 느낌 때문에 콧볼이 넓어 보이는 건데, 콧볼 먼저 잘라버리게 되면은 마이클 잭슨이 겪었던 것처럼 콧구멍이 이상한 변형이 생기고 그 잘라낸 조직을 다시 묻힐 수가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겨버리거든요. 비슷하게 코 수술을 할 때 코가 퍼져 보인다고 해서 콧볼 축소를 해서 먼저 조직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코를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높인 다음에 콧볼 축소를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구조 먼저 바꾸고 변경시킨 구조에 맞는 콧볼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코가 될 수 있어요. 안전하게 복코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싶은 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동양 사람들은 코를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양하고 수술 방법도 다를 뿐더러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최근에는 많이 극복이 됐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자가재료를 사용하고 코의 구조 자체를 다 바꿔주는 이런 세부적인 술기들이 추가되면서 결과가 생각보다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뭐 수술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마이클 잭슨도 여러 번 수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된 수술 방법으로 제대로 수술을 받으신다면은 한 번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칙에 맞춰서 수술하는가 이거를 주의 있게 보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 설정해서 수술을 받는 걸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수술을 계획하시면 됩니다.